여기는 울산에 있는 우정초등학교 앞 스쿨존 지역입니다. 저 멀리서 학생이 뛰어오고 있네요. 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 독서동을 활동이 있는데 웃지않아 늦었어. 저 신호등은 왜 이리 안 바뀌노? 아 진짜. 야야, 소풍이다. 어쨌든 너무 안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은 나이가 있나요? 여기서 잠깐.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스쿨존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야, 너 차 지나가는데 조심 안 하고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노? 아무리 횡단보도라도 차가 오나 안 오나 양쪽을 잘 살피고 다녀야지. 초록불로 바뀌어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저씨야말로 스쿨존에서는 30km 이하로 다녀야 한다는 것도 모르세요? 그렇게 막 달려오시면 어떻게 하는데요? 괜찮나? 이 아저씨가 와이카노 먹긴 놈이 죽는다고.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인 거 안 보입니까? 예? 네, 스쿨존! 여기가 스쿨존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운전자는 과연 여기가 스쿨존인 것을 몰랐을까요? 스쿨존임을 알면서 운전자들이 스쿨존임을 알지 못하게 만든 정부의 책임일까요? 스쿨존임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스쿨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 우선, 운전자 우선입니다. 모든 부분의 약자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스쿨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부터 다 함께 알아봅시다. 어린이, 특히 학교 근처의 어린이는 움직이는 신호등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교 주변은 대부분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런 안전지대를 만든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의 비율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습니다. 김유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증가율은 3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반면에 정부 예산은 10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 3년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 1,500명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기사에도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1명 정도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왜 이렇게 사고가 줄지 않고 늘어날까 생각해보고 우리 주변 학교들은 어떨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현장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스쿨존에 안전 표지판이 있기는 하였지만 가로수 등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과속 방지턱의 높이가 낮고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있어 속도가 줄여지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바닥 글씨가 지워져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특히 안전펜스의 디자인이 제각기 달라 쉽게 스쿨존임을 알아보기 어렵고 과속 단속 카메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후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은 스쿨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도 해보았습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90%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겨우 10%가 불안하지 않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라는 질문에는 운전자가 절반 이상이 넘게 나왔으며 학생, 정부, 부모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스쿨존을 아느냐는 질문에 84%가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스쿨존을 아십니까?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은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시나요? 오, 진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스쿨존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알지만 스쿨존인지 몰라서 지키지 못하고 알아도 단속이 없으니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 정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안전한 스쿨존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안 정책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노란 신호등, 입체 글씨체, 교차로 알림이, 가이드라인, 옐로 카펫, 율록 도안 등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저희 학교 스쿨존에 적용하고 싶은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란 신호등입니다. 스쿨존 내 신호등 외관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운전자들이 낯선 지역에 오더라도 스쿨존임을 빨리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입체 글씨체는 착실히 이용한 이창수 화백님의 글씨로 멀리서 보면 글씨가 일어선 듯 선명하게 보여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도로에 쓰여진 제한속도 30km, 이제 잘 보이겠죠? 세 번째, 옐로 카펫은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건널목 보도를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칠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 벽면에 알루미늄 재질의 스티커를 붙여 횡단보도에 서 있는 보행자가 눈에 잘 띄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설치 이후 평균 13km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다 합니다. 밤이 되면 태양광 램프를 통해 자동으로 불이 켜져 어두운 밤에도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라우드에서 만든 룩 도어는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을 길러주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아이들의 시선이 닿는 위치에 양옆을 살펴보란 문구와 간단한 사인을 그려 보행 안전을 지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주의를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듯 좋은 안전시설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준법 전신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공공정책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반응 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설치 법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무척 많죠.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초등학교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범위에 있는 도로 중 일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도로 부속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 없고 비효율적 위치 선정과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으며 새로 개발되고 있는 안전시설물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활용률이 낮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 책임자가 경찰과 함께 협의하여 시설물 설치 및 사후 관리 감독을 해야 하고 앞서 말한 대안 정책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통법규 세부 사항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보다 스쿨존에서의 위반 범칙금을 높여 법규 지키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운전자의 준법 정신에만 의존하고 있어 속도 제한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돼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 개선으로 소액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이 아닌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예방 정책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저희의 활동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세 권의 책을 읽고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사회 참여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생각해보며 활동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중구 옛날 장터에서 벼룩시장을 하였습니다.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리며 서명 활동도 함께 하였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여기서 생긴 수익금으로 저희 활동에 필요한 교통안전용품인 반사고리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글로 알림판과 현수막을 만들어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였으며 우종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반사고리를 나누어 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노력이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종초등학교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이중 과속 방지턱 설치를 요구하고자 울산경찰청 관계자분과 전화 인터뷰를 하였고 안전펜스를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와 대안 정책들을 적은 제안서를 만들어 서명지와 함께 중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김영기 의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의회 입법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저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책임자를 만나 저희의 제안을 설명하고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과 느낌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스쿨존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고자 여러 신문사에 독자 투고를 하였습니다. 글을 쓰며 저희의 활동을 뒤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며칠 후 여러 사람들이 저희의 글을 보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하며 듣게 된 공통된 말씀은 예산 부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예산 비중이 낮아 실무를 보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생각은 안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부족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어른들의 의지 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스쿨존 안전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야 할 것입니다. 스쿨존 안전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제안하여 검토 중의 일들이 실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건의를 계속할 것이며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의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활동은 우리를 웃게도 울게도 하며 서로 간의 소통과 공감을 느끼게 해주었고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글마루의 세상 바꾸는 노력,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정글마루 김승로, 고택현, 지유민, 최지훈, 조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도 10초 남겨놓고 아주 딱 끊어지게, 이야, 대단한데요. 자, 예산 부족이 아니라 어른들의 의지 부족이다. 이 어른으로서 어른이기도 한 심사위원분들 질문 좀 해보시죠. 네. 예, 제가 참 잘 봤습니다.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좀 저도 이렇게 학교 스쿨존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뭐 과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유가 설마 걸리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눈에 잘 안 띄어요. 아까 우리 학생 말한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교 앞이면은 이렇게 사인이라든지 표지판이 이제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어야 되는데 각 지역마다 그게 다 다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예쁘게 만들려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이 약한 것 같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있어봤지만은 어디를 지나가더라도 딱 표지판이 눈에 참 잘 들어와요. 그게 잘 들어오고 잘 들어온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를 그냥 과속해서 지나갔다가는 나중에 큰일이 날 것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운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법규를 준수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요. 아무튼 우리 그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그냥 울산시 중구의회만 이렇게 건의를 하지 말고 경찰청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 이걸 관할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서대문구 있는 경찰청 본청에다가 좀 국민 제안 같은 걸 해서 이게 좀 이렇게 경찰청에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어떤 질문이 나오나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로서는 약간 당혹스러웠지만 기쁜 격려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임강훈 선생님.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여기 지금 몇 학년들이세요? 5학년이요. 우와, 그러시구나. 근데 이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활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 힘든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부모님들이 저희 중구의회나 뭐 학교에 뭐 딴 데에 뭐 면담하러 갈 때 이런데 차를 태워주셨고, 그리고 면담 약속 잡아주셨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만드는 거에 대한 틀도 잡아주셨고, 그리고 비용을 다 대주셨습니다. 비용이 가장 중요해요. 네,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여기 보면 대안정책으로 4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공공정책으로 2가지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왜 공공정책으로 선택하지 않으셨고 왜 2가지만 선택하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근데 무슨 빠진 2가지가 무엇인지. 여기 대안정책에 보면 노란 신호등하고 네. 그 다음에 입체 글씨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옐로우 카페. 네, 옐로우 카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놔두시고 내리막길 과속 방지턱하고 과속 방지 카메라 설치를 공공정책으로 제안하셨어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저희가 이런 4개들은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거를 도전해보는 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위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대안정책 4가지들은 다 비용이 좀 드는데 저 과속 방지턱들은 좀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공공정책으로 정했습니다. 비용을 비교해 보셨나요? 아니요. 왠지 감으로. 오로지 감으로. 이거 감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카메라가 더 비쌀 것 같지 않아요? 글씨체 이렇게 페인트로 쓰는 것보다? 그래도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거라 우선순위에 넣으셨군요. 네, 우선순위. 저 친구들한테 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러려고 벼룩시장도 하고 그래서 그 반사고리도 구입해서 친구들 나눠줬잖아요. 네. 친구들이 그거 잘 하고 다니나요? 네. 몇 개나 배포했어요? 한 500. 이렇게 했을걸? 훌륭한 일을 했네. 네, 이번에
뭐 귀여워 어쩔 줄 몰라하는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 질문 네. 있으면은 질문 한번 받고 심사위원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질문하실 분 없으면 김윤철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아니 그 아까 어른들 의지가 문제라고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의지를 발휘할 의사가 있는데 그러기 어려운 어른들도 있고, 또 지금 경험을 한 거죠. 저기 예산 부족이라고 이야기들을 다 해주셨다. 그래서 그 어른들 의지를 어떻게 이제 끌어낼 뭐 아이디어나 방법 고민한 게 있나요? 어른들이 운전을 하면서 볼 수 있게 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 학생들 그냥 밑으로 내려보낼 생각이신가요? 그럼 질문을 하셔야죠. 없구나.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몇 개월? 안 그러면 며칠? 한 3개월, 2개월 정도. 정확하게 한 5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뭐예요? 엄마가 이렇게 오 하니까 5개월 정도로 되면은 예, 부모님은 5개월 준비하셨고요. 학생들은 2개월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저기 아까 한 이야기 조금 더 하면 아까 이제 비용을 도와주셨다고. 근데 그 이런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어른들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비용만 말고 앞으로 또 이제 저런 여러분들이 제시한 공공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른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캠페인도 했고, 또 어른들을 어떻게 이제 설득해내야 될지 그 아이디어 좀 고민한 게 있습니까? 또? 네. 어른들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 딸들이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한다고 생각을 조금 하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